이제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이제 칼을 빼드는 거죠. 우리도 이제 쇼핑 커머스의 플레이어로 본격적으로 참전한다. 이제 앞으로는 쇼핑 커머스 그러면은 이제는 네이버 그 다음에 쿠팡 두 개가 양대 산맥으로 그렇죠. 딱 뜨게 만들어 놓는 거고. 네. 유통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올해 소비가 언제까지 이렇게 조금 주춤할까요? 자, 이 상황에서 이커머스 시장은 소폭 성장하고 있고 택배 취급 물량도 약 60억 개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지난 시간에 지금 쿠팡 속보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이버도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뭐 주춤하고 도저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네이버도 연합 세력과의 그 약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넷플릭스, 컬리, 제휴, CJ, 또 배송은 또 대한통운 7일 배송, NFA, 풍고, 한진, 그다음 대형마트하고도 네이버페이 제휴 조건. 아무튼 플랫폼 기업의 네이버가 지금은 돌파구를 찾아갔고 쿠팡의 대항마가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더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마이수님, 네이버의 매출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올해 1분기 실적 나온 게 어떻게 나왔죠? 네, 네이버도 좀 견조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플랫폼, 네. 그러니까 서치라고 그러죠. 서치하고 커머스 이 두 부분이 전체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네. 이제 기타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두 부분 견조하게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다만 쿠팡이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돼서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잠깐 더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1, 2, 3월 달 1분기가 딱 끝났는데 1분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매출이 진짜 소폭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1분기 1월 달 같은 경우가 21조 9천억, 22조 정도 나왔다고 치고 2월 달이 다시 21조로 약간 줄어들고 다시 3월 달이 지금 22조 4천억으로 지금 21조, 22조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실적이 월 평균 21, 2조 나오는 매출이 전년 대비 1월 달에는 1.6%,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2.6% 성장한 거거든요. 네. 불과 1, 2%밖에는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자상거래가. 뭐 작년만 하더라도 그래도 상반기에는 한 10%대 육박을 했었고 전체적으로 한 6%대 성장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전년 대비해서 이제 1, 2%로 그 성장률이 팍 줄어들었다는 거죠. 네. 물론 뭐 소비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고 뭐 시국도 여태까지 네. 그런 안 좋은 시국이 있긴 하지만 전자상거래가 지금 포화 상태에서 멈춰 있고 지금 다시 역성장까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서 쿠팡이 20% 이상 성장을 해나갔다는 것. 물론 이제 쿠팡 성장에는 신사업 성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만이나 파페치 같은 그런 성장도 네. 있지만 국내만으로 국한해 보더라도 쿠팡은 16%가 올라갔거든요. 매출이 40조인 회사가 거의 뭐 20% 육박하는 성장을 하고 있다.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요. 네. 그러면은 뭐 지금 평균 1, 2% 성장을 1분기 했다면은 작년이 242조 원 아닙니까? 2% 성장만 해도 올해 250조 원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정도가 이제 한계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다 위기에 지금 몰려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장하는 거에 대한 모든 부분은 쿠팡이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역성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성장률을 두 개로 잘라보면은 종합몰이라는 게 있고 전문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쿠팡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G마켓, 롯데, GS몰 이런 데들은 종합몰이죠. 모든 상품을 한꺼번에 파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종합몰들이 매출 성장률이 역성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1분기 때 마찬가지고 1분기 때 마이너스 2.9%, 2분기 때 마이너스 1.2, 3분기 마이너스 0.5. 즉 종합몰은 이제 시장 성장이 끝났다는 거죠. 쿠팡이 다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종합몰들은 지금 역성장이 10%, 20% 굉장히 큰 폭으로 심화되고 있고 전문몰이 성장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올다무예라 그러죠. 올리브영, 다이소, 뭐 무신사라든지 에이블리라든지 이런 진짜 하나의 카테고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전문몰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몰들은 10%, 뭐 3월 달만 하더라도 한 7% 올라갔고 2월 달에 10%가 올라갔는데 즉 전자상거래도 이제는 선택과 집중으로 그렇게 고객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종합몰은 쿠팡으로 몰리고 있고 전문몰은 다시 세분화돼서 패션은 패션대로 뭐 생활용품대로 다 따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쇼핑몰을 찾고 있는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차별화되지 못한 그런 전자상거래라든지 아니면은 뭐 택배나 물류기업도 마찬가지로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시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소비자의 맞춤형의 상품 카테고리 라인업을 갖다가 발굴해서 회전율 매장에서도 회전율이고 배송할 때도 회전율 싸움에서 지면은 결국은 그만큼 도태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경쟁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네. 이제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사실상은 좀 생존이 좀 어려운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이제 그나마 아까 전문물들이 전문물들은 성장하는 반면에 이 종합물들은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네이버가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이 한 2조 7,900억이 넘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전년 동기에 10%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영업이익 역시도 5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역시도 전년 대비해서 한 15%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U2조 쿠팡과 네이버만이 두 자릿수 매출 성장, 두 자릿수 영업이익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은 이제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여태까지는 그 태생적으로 커머스라고 분류가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네이버를 잠깐 한번 짚어드리면은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요즘 MZ세대들은. 2003년도 그쯤에서 처음으로 가격 비교라는 게 나왔어요.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요. 전혀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았었고 그때는 여러 가지 쇼핑몰들의 가격만 비교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네이버였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팜스토어라고 일정 부분 이제 작은 쇼핑몰들을 입점시키기도 했다가 본격적으로 한 게 2018년도에 스마트 스토어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낮은 저수수료 2%대부터 뭐 7, 8%대까지 그 정도의 굉장히 낮은 수수료로 그다음에 뭐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제공 그런 것들을 무기로 해서 거기다가 네이버가 강점으로 갖고 있는 막강한 트래픽 있지 않습니까? 네. 3천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고객분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 그런 걸 무기로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런칭을 해서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가 거의 한 70만 개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 스마트 스토어를 중심으로 해서 네이버가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스마트 스토어가 2020년도에 브랜드 스토어로 또 플러스 알파 하나를 더 더하게 되죠. 그러니까 브랜드 스토어라는 건 주로 메이저 업체들, 뭐 LG 생활건강이라든지 태평양이라든지 뭐 이런 메이저 업체들한테 직접 온 플랫폼 쇼핑몰에다가 네이버 내에다가 쇼핑몰을 운영하게끔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또 강력한 2차 또 발전이 있었고 2세대 쇼핑몰로 발전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가장 놀라운 발전이 지금 2024년도에 플러스토어라는 3세대 쇼핑몰로 네. 진화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네이버는 플러스토어를 런칭을 하면서 이제는 독립 앱으로 따로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기존에는 굉장히 불편했던 게 앱에 접속을 해가지고 앱에서 우리가 찾아서 쇼핑은 쇼핑대로 또 했다가 검색은 또 네이버 페이 또 이렇게 해서 검색하고 그 부분을 결제하고 나가고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리고 조금 비효율적이었는데 이 플러스토어를 장착하면서 1분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진짜 깜짝 놀랄 만큼 좋은 또 솔루션들을 많이 선보이면서 또 다른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또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쇼핑이 편해졌죠. 들어가서 그냥 원클릭에서 이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쇼핑 구매하기도 쉬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 아니, 네이버에 지금 뭐 회원수 500만 돌파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확히 말하면은 어플 다운로드 수죠. 네이버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회원수야 네이버 회원수 멤버 수는 뭐 네. 3,000만 뭐 7, 800만 명이 되나요? 지금 4천만 명 육박하죠. 뭐 계속 늘어나고 네이버의 있죠. 멤버 수는 4천만 명일 거고요. 네. 근데 네이버에서 실제적으로 그 쇼핑을 하는 고객이 있을 겁니다. 쇼핑을 네. 하는 고객. 그 고객들은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쿠팡하고 맞먹을 거예요. 쿠팡 같은 경우가 2,300만 명이거든요. 그게 분기에 한 2,300만 명이 쇼핑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도 분기에 2,300만 명 이상 쇼핑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쿠팡의 멤버는 정확히 유료 멤버가 1,400만 명이고 네이버가 발표한 회원은 평균 1,000만 명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1,000만 명이 사실은 전부 꾸준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달에는 내가 잠깐 가입을 해서 뭐 웹드라마 하나를 보고 어떤 달에는 뭐 음악을 듣고 어떤 달에는 뭐 이런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고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짧게 가입하고 쇼핑을 안 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네. 회원들이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꾸준하게 그런 고객 활성화 한 달, 1년 내내 한다 그러면은 그런 고객들은 한 400만 명에서 500만 명이 채 안 될 겁니다. 즉,
그렇게 유료 회원으로 1년을 꾸준하게 끌고 가는 회원들은 쿠팡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400에서 500만 명이요. 그렇죠. 그게 네이버의 가장 큰 고민이었었어요. 네. 그런 유료 멤버십이 견조하게 1년 내내 꾸준히 가져야지 쇼핑도 충성도가 높고 객단가가 높아지고 그걸 알고 있지만 쿠팡만큼 뭐 이런 막대한 물류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이버 풀피먼트 얼라이언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가장 약점이 됐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보강해 나가고 있는 게 뭐 이제 얼마 전에 했던 네이버 도착 보장 서비스 그걸 하면서 물류 서비스를 강화시켜줬고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서비스를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나온 게 앱을 분리시켜가지고 쿠팡 앱처럼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네이버 앱을 다운로드 받고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순간에는 우리가 굳이 이제는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로그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로그인해가지고 다시 쿠팡 네이버 쇼핑 뭐 윈도우라든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쇼핑했었는데 이제는 쿠팡처럼 습닷컴처럼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클릭만 하면은 이미 난 로그인이 된 상태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네이버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도 엄청 강력하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쇼핑 커머스로 진짜 전문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쇼핑 커머스 순위 보면 네이버가 빠져 있었어요, 항상. 항상 보면은 쿠팡 다음에 뭐 11번가 G마켓, 스타컵 이런 순위였는데 이제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이제 칼을 빼드는 거죠. 우리도 이제 쇼핑 커머스의 플레이어로 본격적으로 참전한다. 이제 앞으로는 쇼핑 커머스 그러면은 이제는 네이버 그 다음에 쿠팡 두 개가 양대 산맥으로 그렇죠. 딱 뜨게 만들어 놓는 거고 본격적으로 2025년도에는 쿠팡과 양대 산맥 각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업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이 시장으로 참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작년에 쿠팡이 4월 달인가요? 와우 회원에 회비를 갖다가 이제 4,980원인가요? 7,890 인상하면서 쿠팡의 강점은 쇼핑, 유통물류, OTT, 쿠팡이츠, 또 배달 서비스까지 무료로 하면서 이제 쿠팡이츠까지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네이버도 넷플릭스, 티빙 관련해서 OTT 만들고 또 관련된 컨텐츠 또 관련 기업들을 확대하면서 이제 회비는 지금 네이버가 4,900원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연회비 하면은 지금 연간하면 3,900원 받고요. 그러니까 회비는 반밖에 안 되지만 네이버도 그만큼 실탄이나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쿠팡하고 네이버는 지금 대항마지만은 네이버는 연합 세력하고 관련된 것 같다가 말단 배송까지 안 해놓으면은 결국은 물건을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기서 이제 신선식품이 좀 다음 방송에 얘기하겠지만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팡은 신선식품을 갖다가 강화시켜서 쿠팡의 서비스를 갖다가 확대하고 있고 하는데 네이버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컬리하고의 어떤 협력 제휴까지 만들고 지분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네이버하고 컬리 관계 더 좀 만들어 하겠죠. 다음 방송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앞으로 또 중요해지겠네요. 네이버의 약점이 심리선이라는 부분은 뭐 이론이 약하죠. 없는 얘기였고 물론 네이버가 이마트랑도 제휴하고요. 농협 그다음에 뭐 이 홈플러스 다 제휴를 해서 네이버 안에 들어가면은 신선식품은 거기서 시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그렇죠. 네이버 풀피먼트 얼라이언스고 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뭔가 차별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슈퍼에서 물건 배달하는 식밖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컬리를 런칭한다는 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 조금 더 컬리와 네이버의 협업이 이 시장에 집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선 부분에서는 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 박자 더 나가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외에 가장 강력했던 게 넷플릭스였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 지난 방송 잠깐 얘기했지만 네넷이라 그럽니다. 네넷 멤버십이라고 그래가지고 네이버와 넷플릭스가 글로벌 본사끼리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굉장히 파격적인 서비스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넷플릭스 구독자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뭐 5,900원에 광고비는 그런 건데 뭐 쿠팡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네이버 멤버십만 가입만 하게 되면은 4,900원에 혹은 3,900원에 넷플릭스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파격적인 얘기였었고. 그렇죠. 이 정도로 지금 넷플릭스가 특정 기업에 종속이 돼가지고, 뭐 종속은 아니죠. 연합을 해가지고 뭔가를 합작해 나간다는 거는 국내에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고, 글로벌에서 이런 사례 보기가 흔치 않거든요. 그만큼 네이버가 공을 들여서 넷플릭스를 설득하고 네이버 담당자들이 정말 뭔가를 갖다가
본인들의 모든 걸 갖다 다 던질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그 넷플릭스 본사하고 네.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타이밍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국내 OTT 시장이 상당히 급성장하다 좀 주춤하면서 합병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한 1,400만 명 지금 회원수를 갖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좀 주춤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실적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한 9천억 정도 코리아에서 매출 실적 나오고 이익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크리켓에 들어가면 네이버, 넷플릭스가 동시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합세력 제휴도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연합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가 외세 침략을 서로 견제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바로 쿠팡 OTT거든요. 쿠팡 플레이. 그렇죠. 쿠팡 플레이가 어느 순간 슬금슬금 커지더니 지금 3월달 기준으로 746만 명까지 컸어요. 2위로 올라왔더라고요. 예, 이제 티빙을 누르고 티빙 2위로 3위 올라왔고 되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버, 넷플릭스를 갖다 이제는 위협하는 그런 또 거물 OTT로 성장하다 보니까 넷플릭스도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 네이버가 갖고 있는 엄청난 수천만 명에 달하는 멤버, 이 신규 멤버를 모집하기 위한 서로 이게 이해가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역시 쿠팡도 견제도 하고 거기서 신규 멤버도 모집을 할 수 있는 그걸 보는 거고 반대 얘기도 되겠죠. 반대로 이제 네이버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넷플릭스를 보러 들어오는 고객들을 이제 락인을 해서 이 쇼핑으로 넘기는 그런 부분들의 이해 타산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쿠팡은 뭐 유통물류, 판매, 결제, 배송, 반품 회수까지 뭐 고객 와우 회원 지향인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문어발식 확장하는 모든 걸 다 카바해 갖고 다 가져가는 게 이제 쿠팡의 전략이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전략적 파트너, 협력 관계들 많이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모든 기업들, 유통기업, 컨텐츠, OTT 관련 기업들, 물류 말단까지 모든 기업을 갖다가 그냥 쿠팡 협력 체제 안에 다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래서 그렇죠. 이 두 기업이 한국의 이커머스에 관련해서 또 유통시장이 쌍두마차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이걸 가시적으로도 봤을 네. 때 네이버 넷플러스 파트너십을 체결한 6개월 됐거든요. 이제 네. 6개월 벌써 6개월 됐는데 6개월 정도 분석을 해보니까 네이버 멤버의 일평균 신규 가입자 수가 1.5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신규 가입자 쇼핑 지출, 그들이 와서 이전에 네이버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썼던 금액하고 멤버가 됐을 때 금액하고 비교해보니까는 30% 이상 쇼핑 금액이 증가했다. 그리고 증가한 고객들을 분석해보니까는 3040. 가장 쇼핑을 많이 하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쇼핑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 거의 60%가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네넷이 들어왔던 네넷 그 멤버십을 제휴했던 거는 여태까지 네이버가 했던 모든 그런 마케팅 방식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파급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찬가지로 뭐 넷플릭스 역시도 이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네이버가 가장 기대되는 협력 파트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와 네이버가 협업을 하게 되면서 아마 국내는 이제 넷플릭스 역시도 OTT 시장에서는 뭐 확고한 1위 사업자로 계속 지속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재밌는 거는 근데 이제 흑백 요리사 보셨죠? 네. 않습니까? 저도 재밌게 봤는데 이 네이버에서 이 매출 분석하다 보니까 흑백 요리사 같은 콘텐츠를 구독한 사람들이 그다음에 어떤 걸 사나 했더니 네. 그 네이버에 있는 뭐 신선식품이라든지 거기 나오는 요리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음식 재료라든지 그런 걸로 연결되면서 쇼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지금 파악이 됐다는 거죠. 즉 단순하게 넷플릭스가 뭐 네이버에 서비스 된다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콘텐츠에 나와 있는 그런 구독자들, 그걸 보는 구독자들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 그 사람들한테 또 마케팅을 또 오퍼를 내는 거거든요. 그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라는 인공지능인데 네이버가 잘하는 게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그 콘텐츠를 구독하는 사람이 누구고 지금 어떤 콘텐츠를 보고 있고 이게 여기에 어떤 콘텐츠에는 이런 상품이 어울리겠다 하면은 그 중간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광고에 그 상품들을 그것들을 팝업으로 보여준다거나 알람으로 띄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넷플릭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요리 그거 이런 요리 한번 해보실래요?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마케팅에 대한 그런 인공지능을 가미한 그런 역할을 좀 강화시키면서 다각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